네, 안녕하세요. 제가 25분부터 45분까지인데 제 시간이 지나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만 공대에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공대의 특징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했는데 너무 즐거웠다고 숫자로 얘기해라. 반대로 이제 문과에 계신 분들은 100원 내고 빵을 2개를 사 먹었으면 그거를 말이 아니고 숫자를 말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너무 그 배경이 다르신 분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또 들여다보니까 내용은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제 제목을 넘겨주시면은요. 기존의 재난관리 기본계획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제가 공대 교수라고 그러는데 제목은 굉장히 숙지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지금 모든 어떤 EDR은 지금 말씀 주셨었는데 어떤 법규나 제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인데 이걸 한번 들여다보고 나면 이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결국 회복력이나 포용이라는 키워드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비드를 한번 이런 관점부터 들여다보고 앞으로 아까 제2파도, 제3파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오기에 대비하려면 우리가 어떤 현장 대응 정보 시스템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될까 3번, 4번은 결론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좀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2020년 올해부터 5년간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2가 이제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은 4개로 되어 있고 17개 세부 과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포용적인 안전관리를 하겠다. 포용이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회복력 있는 사회 건설을 하겠다.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많이 좀 겹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저런 이제 가치를 많이 담은 거죠. 그래서 결국 회복력이랑 포용, 그다음에 참여, 책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재난관리 가치가 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전에 어떤 우리의 국가안전관리 계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지의 계획이라는 건 주로 이제 자연재난 관련된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 방지의 계획이 있었고요. 4년 이전에는 인적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난관리계획에 담았었죠. 그러다가 어쩌다 하다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1차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주된 목적이었고요. 2차 계획에서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OECD에 우리가 돼서 OECD 수준의 안전관리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3차 계획에서는 세월호 이후에 아주 신속한 대응,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회복력, 포용, 참여 가치, 참여가 아주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 조금 전에 많이 나왔던 SDG나 아니면은 젠더의 프레임워크나 아니면 CCA나 DDR하고 연관이 돼서 우리가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결국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현재 운영되고 있는 4차 기본 계획의 고유 가치는 회복력, 그다음에 참여, 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용에서 보면은 공정한 것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재난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세월호나 아니면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스텔라 데이지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스텔라 데이지호는 26만 톤짜리 배인데 24명의 선원을 싣고 가다가 브라질 앞바다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2분만 살고 24분이 사망한 사고인데
그게 마침 이제 세월호랑 이제 오버랩이 된 이제 세월호는 인양을 했고, 스텔라 데이지호는 인양을 안 했는데, 그 배가 무려 1,700m 정도 수심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월호 타고 사망을 하면은 보상도 받고 배도 인양을 해주고, 대서양에서 잘못 죽으면 시신도 확보도 못하고, 지금 신문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많이 나오고 해서, 이게 포용, 보편적 복지, 보편적 재난관리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재난관리가 되고자 하는 게 4차의 그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코비드19를 이 회복력과 포용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회복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다기능성, 가외성, 모듈화, 연결성, 유연성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저런 게 잘 돼 있으면 보통 이제 그 리질리언트를 전문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회복력이 좋다. 그래서 재난관리에서는 보통 재난이 발생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가장 그 빠른 병사를 갖는, 빠른 짧은 시간에 갖는 걸 회복력이 크다 이런 그 정량경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셨지만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약품 안전 서비스를 활용해서 마스크 오브제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다기능성에서 많은 그 장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그 비의료인이 봤을 때 상당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현장 관점에서 보면 진단검사도 계속 나왔지만 검사 방법이라든지 공항이나 KTX 다중시설에서의 이제 발열 체크, 오늘도 우리가 발열 체크를 했죠. 이런 것들은 회복력 강화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고, 우리가 자원도 전담 치료병원이나 지역 거점병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세 번째 특별병원하고 화상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회복력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화상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완전히 자율화되지는 않았죠. 이런 것들은 회복력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비전문가적인 의견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또 효용적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으니까 이 사회 경제적 취약성과 코로나의 연계성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이 확진율과 사망률이 되게 높았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에서 훨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경향신문에 4월 달에 나왔던 그 표인데, 저런 거는 숫자로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 아시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소득 감소를 보면 한 1.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밑에 직종을 보니까 사무직과 서비스직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서비스직은 비정규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훨씬 소득 감소 폭이 컸었고요. 또 작업 중단으로 인해서 일용직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소득도 많이 감소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왼쪽 거는 우리 쪽에서는 자료를 제가 못 찾았고요. 중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나온 건데, 잘 안 보이시면 제일 위가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가 80세 이상이신 분들이 코비드에 걸리면 한 15% 정도의 사망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일 밑에 그림은 이제 남성과 여성의 사망률인데, 제가 남성같이 보이죠. 제가 좀 많이 죽더라고요. 남성은 한 3%, 여성은 한 2.5%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다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가 이 코로나 피해 지역에 대한 재외국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송환을 했었죠. 저희 어렸을 때 비행기 타려면 신혼여행을 갔어야 되는데, 요새는 이런 대피만 해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103개국에서 3만 명 정도의 재외국민을 송환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격리시설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랬었는데, 상당한 그 정부의 설득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효과적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5월 13일부터는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그림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아온 거긴 한데, 파란색 줄이 올해 그 1주간 카드 사용 금액이고,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노란색 같이 생긴 게 작년입니다. 작년엔 좀 이상하게 줄었고, 저게 5월 달이니까 가정의 달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유의하지 않은데, 행정안전부의 보도 자료에서는 이런 어떤 경제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취약계층도 지원됐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코비드와 재난관리 상황에서 현장 대응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온 거기 때문에 제가 저분을 직접 본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 코비드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복균자랑 접촉을 하면 일단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고, 자가격리에서 나오려면은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복균자인 거가 나타나면은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또 마지막에 검사를 받기는 1년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1차 접촉자, 2차 접촉자가 되면서 아까 의료진이 붕괴가 될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이러한 의사, 기술자 같은 전문가나 정부 회사들이 다 연합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 지식, 그다음에 SNS 정보, 센서 자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이 플랫폼만 단순히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조직까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의견들이 좀 나온 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요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언택트죠. 저는 그래서 영어인 줄 알았는데 구글 검색해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는 없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이 네이버에 사전 검색하면 한국어 사전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방법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이용한 비대면 회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비드가 되고 나니까 과거보다 영상이나 SNS, 그다음에 진단 자료, 격리 결과 같은 어떤 디지털 데이터가 아주 급격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저기 왼쪽 보시면 이제 다음에 그냥 계속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페이지. 예. 이러한 그런 줌을 이용한 정보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과거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류가 활동한 이후에 18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정보 수송량이 2배 정도 되는데 그 2배 되는 기간이 거의 요새 1년 단위로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코비드로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때문에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5G 얘기가 되니까 자율주행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재난안전 통신망이 있죠. 이것도 LTE로 할 거냐, 여러 가지를 좀 넘어온 상황이고, 오른쪽에 보면 제상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모아서 실제로 이런 자율주행처부터 모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 격리나 치료 이런 걸 포함하는 현장 대응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화상을 통한 전문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 기회로 한번 해보자.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떤 네트워크를 해서 이러한 정보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보여주시면은요. 그래서 히로스라는 분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디지털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추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많이 요새 나오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진이었는데 지금 GIS 이런 정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의하고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뽑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바둑에서 나섰던 알파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추출하고 인공지능화 할 수 있는 거를 도입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면 누군지 모르지만 한 명이 감염돼서 왔겠죠.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그 공항에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빨개가지고 걸려서 때려잡았으면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이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저 혼자 상상의 나래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것이 안 오도록 하자. 그래서 회복력 중심의 정부 조직 체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은 질병관리본부 가면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고요. 백신을 개발하면 과학기술부에서 한다고 그러고 고생은 행정안전부에서 다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세 군데를 가보니까 다 바쁘시긴 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왼쪽 같은 그 수직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미래에는 연관부처가 통합 관리돼서 수평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아주 급할 때 생기는 건데 거꾸로 생각하면 아까 제가 스텔라 데이지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너무 비용이 커지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인력을 확충해서 아예 중대본을 상시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가 됐으면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만약에 코비드19로 들어간 재난관리 예산을 한번 뽑아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차마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얘기는 안 하지만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처럼 재난관리 기금이 고갈되면 그 다음에는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저보다는 더 전문가들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대피소나 격리시설에 처음에 외국의 우리 제외 국민들을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갔을 때 행정안전부에 계신 분들이 따라 들어갔죠. 그래서 그분들을 뭐 얘기 들어보니까 택배가 한 500분이 입소를 하시니까 택배를 날르다가 자기 허리가 부러질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무관이신데 그래서 괜히 따라 들어갔다고. 근데 문제는 행안부 직원만 들어가시고 의사가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전문 인력이나 기구도 이제 같이 좀 지원되어 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금융 중심의 현장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다음 보여주시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어떤 이러한 상황들은 교육훈련이 사전에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까 그런 대응 시스템의 플랫폼에 교육훈련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좀 이게 말은 되게 좋은데 정말 평상시에 무슨 재미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거를 통해서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실제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좀 하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나요? 말로 하죠. 괜찮습니다.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포용증가는 표현이 계속 됐으니까 포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자원봉사 하신 기관이나 의사에 대해서 이 의료비나 손실을 충분히 지원하자.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개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재해 아니면은 코비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센서링, 인위적으로 매뉴얼로 센서링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약간 좀 오른쪽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반드시 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적 보상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포용자관리 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이 보호 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요새 이제 아까도 낙인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개인정보가 처음에 너무 노출됐죠. 그냥 서울 서초 1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이제 이름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굉장히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참여라는 측면에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사실은 이제 전염병은 모든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니까 이런 분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사진 하나 넣고 싶었었는데
실제로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없더라고요. 코비드에 대해서. 그래서 보니까는 저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를 감시하는 시위? 오늘은 수업 안 해요. 이런 다 데모하는 것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이 코비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6가지 방법을 회복력과 포용적 관점을 가치로 하는 내용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